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군산대학 김동현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맡은 분야가 설계하중 케이스 DLC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해외 기준을 참고해서 만든 분야입니다. 제가 맡은 분야를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계하중 케이스의 표가 지금 DLC 1부터 DLC 9, 10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표를 실제 설계에 사용하기 위해서 실제 해석상에 고려할 사항들을 외국 기준과 이제 국내 상황에 맞게 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산 해석이나 공진 해석 관련된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외국 문헌을 참고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실제 DLC 표가 나와 있는 것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IC 기준하고 그 DNB의 그 0437, 그다음에 마지막 ABS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고, IC나 DNB는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고 그 외에 이제 ABS는 지지구조물에 좀 특화된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이 세 가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편에 보시면 DLC 1부터 12까지 각 그 설계 케이스가 정리되어 있고, 오른쪽에 각 외국 기준에서 그 각각 DLC의 하부 DLC를 몇 개까지 사용했는지를 쭉 표로 정리해봤고, 보시는 바와 같이 DNB가 가장 많은 DLC 하부 DLC를 가지고 있는데 사용해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DNB가 굉장히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DLC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선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서 S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각 세 가지 DLC가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설계 조건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빨간색은 이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일부 다르다든지, 아니면 그 조건들을 좀 세분화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DLC가 없는 것들을 추가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45%는 정확히 일치하고 55%는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완전 일치하는 부분은 DLC는 잘 아시겠지만 지지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해서 고려하는 바람 조건, 그다음에 파랑 조건, 그다음에 바람과 파랑이 오는 방향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 또는 여러 방향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해류 조건, 수위 조건, 그리고 이제 그 극한의 하중 해석인지 필요 하중 해석인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를 구조 설계할 때 부분 개수는 어떤 것을 사용할지 이런 것들이 DLC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일치하는 부분들은 이 모든 환경 조건들이 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이 일부 불일치하는 경우를 보시면 이제 IC나 DMV는 이제 완전히 잘 일치하고요. ABS는 이제 미국 선급인데 미국 선급 기준에서는 다른 그 기준과 같이 해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ABS에서는 해류를 NCM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멀 커런트 모델이라는 정상 해류를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일치하지 않는 부분 중에 이제 세분화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IC와 달리 DMV는 운송 조립에 있어서 좀 그 세분화된 DLC를 나누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DLC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종합 정리할 때 국내 환경에서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된 것들이 이제 해수나 호수의 유빙 하중 이런 것들은 국내 실정에 맞지 않았고, 그 다음에 50도 이상의 열대 지역에 사용하는 온도 하중도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DLC 6에 보면은 이제 대기중 하중인데 DMB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중 하중을 DLC 6에 50년 민도 하중을 쓰도록 정리한 후에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DLC를 제공하냐면 열대 폭풍 영향 지역에서는 이걸 빈도를 좀 높여서 설계하라 이렇게 이원화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열대 태풍의 영향 반경이기 때문에 이거를 합쳐가지고 DLC 6과 그다음에 그 열대 폭풍 영향 고려한 하중을 합쳐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IC나 DMB에는 지진화중에 대한 언급이 이제 별도로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정규 DLC로 편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건이 서로 상이한 것들은 이제 특별히 어떤 분석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구조물의 위험한 하중으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시면 해류 모델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DLC 1.2, 2.4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통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해류 모델을 IC나 DMB는 고려하지 않도록 했는데 ABS에서는 이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본 과제에서는 이제 고려하는 것이 더 불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분석을 한 건 아닌데 해외 기준 논문을 보면은 뭐 이렇게 북해 쪽, 유럽 쪽에 있는 해류하고 국내 연안에 있는 해류를 보면은 약간 그쪽보다는 우리가 해류가 좀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 이것이 과연 지지구조물에 얼마나 정량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분석을 실제로 해본 건 아니지만은 좀 더 가혹한 환경을 적용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한하중에서 DLC 1.6인데요. 바람과 파랑의 방향성을 정할 때 여기 이제 극한하중 해석인데 이제 IC와 DMB는 바람과 파랑이 일치하는 그러니까 COD라고 되어 있는 건 코디렉션이라고 해서 일치하는 방향에 대해서 고려하는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윤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ABS에서는 이거를 일치하지 않는 미스얼라이먼트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방향 멀티 디렉션 이걸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과제에서는 이 극한하중은 이제 다양한 방향으로 확인할 것이 더 필요하다. 방향에 따라서 좀 더 위험한 응력을 처리하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ABS의 환경 조건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로하중에 있어서 바람과 파랑의 방향성을 볼 때 이 피로하중은 사실은 이제 응력 몇 개의 피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이 누적돼서 응력 사이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방향이 이제 다른 경우보다는 사이클 횟수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동일 방향으로 오는 것만을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IC와 DMB 기준을 따른 거죠. 그 다음에 대기중 극한 풍속 모델 DLC 6.1과 6.2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존의 ICDMB는 50년 빈도 파랑에 대해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고 ABS에서는 이제 열대 폭풍 영향 지역을 별도로 분리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단계에서 이것이 제한 비중이 몇 년에 대해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설계자가 필요에 따라서 100에서 500년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지를 좀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DLC 8이 가면 운송조립인데 운송조립은 보면은 DMB가 상당히 서브 DLC를 6개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DMB 쪽을 많이 따르긴 했는데 우리 본 기준에서는 여기 DLB 8.1에 보시면 알겠지만 선박하중, 충돌하중을 이제 별도로 8.5에 나와 있는데 이걸 그냥 8.1로 통합하고 좀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진하중은 이제 원래 정규 DLC 없던 거를 이제 DLC 9로 제가 올려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이드라인에서 DLC가 만들어졌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배포드린 발표 자료에 보면은 이제 바탕 색깔을 칠한 부분이 조금 불일치하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해외 DLC에서 이 DLC 표를 이용해서 설계를 할 때 구체적으로 지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쭉 어떤 경우는 이제 IC, DMB, ABS가 설명이 유사한 부분도 있고 설명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 해외 기준을 다 비교 분석을 해서 반드시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 그 가이드라인에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IC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원칙적인 기술을 많이 하였고요. DMB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BS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별도의 DLC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이제 저희가 DLC를 고려한 터빈 설계, 터빈 그 설계를 한 후에 우리가 이제 지지구조물 설계를 두 번째로 하게 되는데 터빈 설계할 때 상당히 많은 DLC들을 직접 이용해서 검토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추가적인 설명문을 IC나 DMB 기준처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바뀐 부분에 대한 코멘트만 확인을 하고 DLC를 수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문 자체를 굉장히 간추려서 압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IC나 DMB에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그런 것들을 공통적인 부분 위주로 압축해서 간단한 문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IC나 DMB를 찾아서 보시려면 물론 쉽게 잘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중 케이스별로 이런 것들을 또 정리를 했고 이것들 보면은 이제 각각 DLC에서 요 불일치를 몇 도로 할 것인가, 뭐 블레이드 앵글을 몇 도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각 DLC 여기저기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통합적으로 여기다가 간략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DMB나 IC를 보지 않아도 요약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DLC 1부터 DLC 9까지 뭐 그런 작업들을 다 했고요. 그래서 IC나 DMB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건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다 압축적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산에서 가이드라인하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IC나 DMB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챕터나 섹션을 만들어 가지고 기술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 각 기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섹션을 만들어 가지고 전산 해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모아놨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공진 해석에 대한 것들도 모아놨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1년여간에 걸쳐서 이렇게 설계하중 케이스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제가 뭐 이 부분이 아주 최고의 전문가라서 만든 게 아니고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작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만든 거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발표를 들으시고 난 설계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최종 가이드라인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